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왜 중국 로봇이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가? 그리고 앞으로 왜 무서워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요즘 이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적으로 ETF 뭐 두 개밖에 없어요. 국내에는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하는 데가 타이거랑 코덱스가 있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상장 이래로 이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수익률을. 네, 수익률이 타이거가 27.68%, 그 다음에 코덱스가 16.78%인데, 그래서 타이거가 한 11% 정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을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구성 종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면 타이거 거는 뭐 럭시어나 유비테크, 선전 도봇, 그다음에 저장 선화 뭐 이런 선전 이노방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색깔칠한 이런 종목들은 겹치는 종목들입니다. 겹치는 종목들인데 비중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겹치는 종목들은 하얗거든요. 근데 여기에 샤오펑이 들어가 있네요. 샤오펑, 아이플라이텍. 근데 이건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CATL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제가 이 두 ETF 비교를 해봤었는데, 처음에 상장할 때 한 번씩 이 뭐라고 해야죠, 종목들을 비교해봤어요. 근데 원래는 차이나 이 코덱스에 원래 도봇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타이거에 도봇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CATL은 원래 안 들어가 있었는데 코덱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지금 특히나 차이나 이 타이거 차이나 거는 샤오펑이 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샤오펑은 전기차이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뭐 UAM이죠. 이 드론 이런 산업도 하는 이런 종합 이런 뭐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종목들이 많이 교체가 되나 봐요. 제가 이거는 워낙 이렇게 자주 팔로우업은 안 해서 이렇게 체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상장 이래로 많이 바뀌었네요. 종목이 많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교체하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은 그래도 수익률로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섹터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은 게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구성 종목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는, 물론 뭐 CATL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배터리나 이런 걸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버무려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이 높은 게 괜찮은 이런 ETF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ETF 오늘 급등을 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에이스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10.83%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하나로가 그 다음이고, 타이거가 그 다음, 이렇게 1, 2, 3등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구성 종목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에이스 K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탑2가 1등인데, 이게 현대차랑 로보티즈가 이 탑2로 20%씩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수익률이 좋았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탑2 이렇게 20%씩 담진 않고 거의 뭐 10종목씩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 차인데, 보통은 뭐 에이스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현대차랑 노보티즈나 이런 주요 종목들이 조금 수익률이 높아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투자법이 좋은지는 저는 뭐 답은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수익률이 좋은 거는 역시나 탑2에 몰아줘서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ETF는 조금 마무리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왜 중국이 진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왜 무서워지냐,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을지 모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얘네들은 진짜 국가적으로 밀어주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다르죠. 지금 중국 로봇 산업의 청사진 보면은요, 여기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지금 가는 시기다. 그래서 스케일만 봐도 전 세계 로봇 산업 신규 설치 이 비중이 54%가 중국 거라고 합니다. 중국 로봇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화를 58.5%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24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국 브랜드 산업의 이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이 20년에 31%에서 24년에 58.5%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프론티어 미래 개척은요, 지금 보면 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출하량 중 중국 점유율이요 90%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임팩트를 보면요, 매크로 영향을 보면은
16.5%. 이게 뭐냐? 로봇 산업 선도에 따른 2030년 중국의 이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 전망치가 현재 15%에서 16.5%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 이 로봇 산업이 유망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여기에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을 신규 산업이다 보니까 써먹을 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장, 이 제조업의 거의 본토잖아요.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전된 이런 뭐라고 해야죠? 나라잖아요. 엄청난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그래서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이 완성이 된다. 이 누적 가동량만 봤을 때 세계 최초 200만 대 이상 돌파했고요. 로봇 밀도도 제조업 직원 1만 명당 567대. 1위가 어디냐면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K 휴머노이드도 그래서 발전이 많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도 국민 경제의 71개 대분류, 그다음에 236개 중에 분류의 전방위에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24년 기준인데 이 글로벌 신규 설치량 비교를 하면요, 총 54만 2천 대 중에서요 29만 5천 대가 중국, 이 54%가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 세계 합산 24만 7천 대, 이 46%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조 2025 가시화되면서 이 로컬 브랜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 중국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원래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글로벌 빅4라고 해서 유명한 이런 쿠가나 이런 로봇들 있잖아요. 환학이나 이런 로봇들이 거의 지배를 했었는데 이 로봇 점유율들은 조금 줄어들면서 이 국내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31.4%였는데 이제 24년 기준으로 지금 58.5%로, 그다음에 25년에 3분기 기준에 57%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하는 이런 업체들, 외국 업체들은 29%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수출액이 전년 대비 48.7% 급증하며 공식적인 이제는 순수출국으로 전환이 완료됐고요. 주력 제품은 이 육축 로봇, 이 64% 이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제는 로봇도 이제 수출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메가스토어 생태계, 이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완결성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장수, 저장, 상하이 이쪽에 이 뭐라고 하죠?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로봇이. 그다음에 선전, 둔관, 여기에도 지금 주강 삼각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의 이 서플라이 체인 루프를 보면은요, 업스트림이 감속기, 서브 모터, 정밀 센서,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스트림이 로봇 완성품,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계는 뭐가 있냐 보면은 핵심 부품인 하모닉 리듀서 등 이런 업스트림 혁신은 아직 유의미한 이런 통계적 이런 개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주력군, 이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하죠. 이게 시장의 90%를 장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시장 규모가 돌파했다. 전년 대비 33%, 4만 대가 이렇게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지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90%를 초과했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무섭다. 그래서 자카, 이 단일 점유율 자카가 20%, 그다음에 25년 수출만 1만 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로케나 도봇,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죠? 종목 중에 하나 있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여기에 지금 리딩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피노 등 지금 4,000대의 초저가 코봇 출시로 진입 장벽이 파괴됐다. 그래서 이제는 더 싸게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글로벌 코봇 시장,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에 33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고 성장을 흡수할 핵심 주체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중국이 빠르게 이 로봇 산업을 발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3C, 이 전자전기 산업의 극단적인 사이클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신제품 출시할 때 초단기 생산 라인으로 지금 24년에 아이폰이 8만 3천 대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 로봇 기업도 이제 이걸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재프로그래밍과 이 유연성을 강제받으며 로봇 제어 및 이 민첩성 기술을 단련을 해서 이제 전자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뺀다. 그래서 전기차의 산업으로도 전이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전기차도요 신차 개발 주기가요 7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고요. 구동계 변화 및 이 폭발적인
자동차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 개발 주기가 단축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기계 개발에서 이제는 전자식으로 개발이 바뀌면서 이 패러다임이 훨씬 더 몇 배는 빨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싸움에서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전기차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산업용 코봇 이 핵심 플레이어를 한번 보면은요, 에스튼이라고 해서 이게 글로벌 아니고 점유율 1위거든요. 9.9%로. 그래서 글로벌 M&A 트리오 큐카 이 사업부랑 M&A를 하고, 그다음에 용접 자동차 특화에 유럽에 진출을 하는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전 이노벤스는 이 5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기업 규모가 나와 있는데, 하웨이의 이런 대표적으로 이해했던 분들이 이걸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웨이의 스핀오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이 자동화 포트폴리오가 있고 애플의 공급망과 뭐 이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 중에 로봇 비중이 낮아서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트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겟 시장은 뭐 자동차, 전자, 유럽, 그다음에 이노베스는 전자, 반도체, 전기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이 코봇 점유율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출, 이 SME 자동화 로그인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약점은 고중량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미약하다. 그래서 전자, SME, 자동화 여기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아순 이 국가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 기업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 클린룸이 특화되어 있다. 근데 민간 시장 반응 속도가 좀 약점이라는 이런 말도 있으면서 그래서 반도체와 의료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로봇들은. 그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역시나 이 인적 규모, 인력 군단들입니다. 왜냐? 1만 명 규모의 시스템 통합 군단이 있습니다. 서구권은 이 복잡한 인허가랑 그다음에 제한된 인력, 장기 프로젝트 기간이 있어서 이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중국은 그냥 통합 모델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초단기로 완수를 해버리고, 여기에 12,000명에서 15,000명의 전문 SI 인력풀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서운 게 뭐냐, 24시간 교대로 일하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래서 로봇 본체 비용도요, 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통합 프로그래밍 운영 이게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비용 중 로봇 본체는 4분의 1, 3분의 1에 불과한다. 그래서 대규모 인력을 통한 설계 통합 프로그래밍 역량이 실제 자동화 효율과 비용 절감을 결정하는 진정한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의 청사진이 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거인들의 유럽 진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과거에 이제 독일 기업들도 중국에 이렇게 진출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비아디나 뭐 이런 중국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대규모의 이 시스템 통합 업체를 동반 진출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로봇들이 거기에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개막은 이 피지컬 AI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글로벌 출하량이 약 지금 25년 초기 시장에 18,0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중국이 약 9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에 중국 내 판매만 28,000대, 그래서 전년비 133%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6만 2,000대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35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60만 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요, 25년 기술 시연을 넘어선 양산 및 배치 경쟁의 원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150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활동하며 글로벌 시장 패권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26년 지금 포인트를 보자면 R&D에서 이제 대규모 양산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년에는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가 이제 25년에 실증 테스트 공장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지금 세계 최초 산업 규모 배치 및 1만 대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부품 원가는 16%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자본 시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VC 자금이죠. 벤처 캐피탈 초기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다음에 유니트리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 가치가 급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규모 상업화 및
및 이제 IPO 이 상장을 하는 거죠. 예, 거창판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IPO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몸집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 한번 보자면요.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격의 파괴자예요. 이 마켓 리더 중에 하나인데요. 출하량이 5,500대를 넘어섰고요. 점유율 1위고 32.4% 점유율 1위.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평균 16.7만 위안, 그러니까 약 3,600만 원, 이 전년비해서 36%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상태는 어떻게 되냐? 9천억 원 규모의 이 IPO가 진행 중이고요. 수직 통합을 위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직 통합을 통한 원가를 절감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지보 지위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출하량이 5,168대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리와 함께 이제 선두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전략은 뭐냐? 세계 최초 1만 대 양산 및 산업 규모 실증 배치 동시 달성이 목표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IPO가 준비 중이고요. 유비테크 여기도 유명하죠. 2012년에 설립된 유일한 홍콩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9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워커 시리즈로 총액이 5,550만 지금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학습의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LA 대형 모델로 이렇게 학습을 한다. 처음에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처럼 눈으로 환경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명령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이제 VLA 이 손해에서 이제 X 휴머노이드 국가 표준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100만 건의 신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색상, 위치, 장애물 등 이 7개 차원의 일반화를 인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서 이렇게 조금 하면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니파이드 비전, 그다음에 모션 컨트롤 아키텍처를 통해서 동작 생성을 해서 이제는 로봇 플랫폼에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이식을 하면서 움직이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마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갈래의 AI 진화 경로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체화지능 전략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이 미국은 이 범용 인공지능 AGI 수준의 완벽한 범용성을 확보를 해서 특징 이게 뭐냐? 고도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학습,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 신뢰성과 이제 데이터 플라이휠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특정 산업의 애플리케이션, 이 제조업 등에서 극단적 신뢰성과 즉각적 수익성을 이렇게 바라면서 실제 공장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일반화보다는 이 세계 최대 제조 현장에서 수집된 실증 데이터를 VLA 모델에 직접 주입을 한다. 그래서 사례는 뭐냐? 샤오펑이 자율주행 데이터와 이 아이언 휴머노이드 로봇 이 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런 로봇이거든요. 이거를 결합하는 통합 피지컬 AI 전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점점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고요. 네, 공급망을 해부해 보자면 이 하드웨어의 철옹성이냐 아니면은 두뇌의 아킬레스건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취약적인 거는 이거죠.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추론 및 그다음에 VLA 모델 학습용 고성능 GPU 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게 하웨이나 이런 데에서 개발을 가속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 생태계 장벽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강점인 구조는 뭐냐? 바디죠. 그래서 국산화 완료 및 수출을 하고 있다. 하모닉 리듀서, 그다음에 서브 조인트, 정밀 베어링, 배터리, 히토리 자석 이런 거는 지금 보면 피겨 AI나 테슬라 옵티머스까지도 이런 중국의 공급망에 깊숙하게 지금 생태계를 장악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정학적 이 단층선도 또 발생을 하는데요. 두 개의 이제 기술 스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딜레마는 뭐냐? 이 디커플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 시에는 제조 원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개발이 지연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이 미 로봇 업계의 국가 차원 대응 촉구 및 이 대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하는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중국의 현실은 뭐냐? 이 독자 생태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칩, 이 GPU 수출 통제가 VLA 대형 모델 고도화 속도를 제한할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의 규제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중동 등에서 이제 벤더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현실을 점검해 보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휴머노이드 이제 버블과 구조 조정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전기차처럼요. 이게 140개 이상, 그다음에 330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모델이 난립을 하다가 결국에 싸우고 경쟁을 해서 죽는 놈이 발생할 거잖아요. 살아남는 놈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출하량 경쟁을 하면서 25년 실제 전 세계 출하량의
13,000대에서 18,000대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익성 및 만족도 때문에 이제 갈라지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5년 기준 흑자 전환 기업이 전무하고 기업 구매자의 단 23%만이 현 제품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 등 이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향후 몇 년 사이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업들이 망하고 합병되면서 이제 알짜 기업만 구조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화 경로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 로봇 AGI의 환상과 그다음에 제한적 자율성의 현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단기 현금 창출은 25년, 27년 이 전자제품 조립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 라인 물류 창고에서 아마 단기적인 현금 창출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유연성이 필요한 제한적 공정 배치 사례를 봤을 때 에지보드는 지금 VLA 모델을 적용으로 생산 라인 배치에 약 90% 단축을 증명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한적 로봇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작업의 자율성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요. 미래에서는 이제 더 고도화되겠고요. 여기 또 나와 있죠. 콜드존. 이 장기 비전인 여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완전 자율형 다목적 휴머노이드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캐시카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쪽에 도달한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2036년까지 2,540만 대의 이게 활용 되겠으나 이 로봇들이 초기 승자는 이 제한적 환경에서 즉시 작동하는 AI를 구현한 기업이다. 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직은 뭐 범용적인 휴머노이드가 나오기에는 돈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진짜 무서운 게 지금 국가 척추 산업으로 이게 격상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거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양회 26년 양회 정부 업무 보고에 이 체화지능 그래서 최초 독립 항목을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AI와 함께 제15차 5개년 계획에 이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전폭적인 자본 시장의 지원이 있죠. 그래서 로봇 기업 상장의 이 예비 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가동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유니트리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과정을 4개월 만에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 수요 창출 및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 보조금 지급과 이제 공공 부분 조달 우선 적용을 하고요. 2030년 체화지능 시장에 이 1,000억 위안 14.2조 원 이거를 이렇게 이 규모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국엔 중국의 로봇 산업은 이미 양적 지배를 넘어서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국산화율이 58.5%, 그다음에 코봇 이 협동 로봇 점유율이 90%,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출하 비중이 90%라는 수치는 그 전환에 이 상징적으로 그 전환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의 이 수직 통합 노하우, 그다음에 방대한 제조 현장 데이터, 메가 클러스터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자산이 물리적 AI, 이 피지컬 AI에서도 중국의 이 경쟁 우위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잉 기업, 그다음에 과잉 생산이죠. 그다음에 낮은 제품 만족도, AI 칩 의존도, 그다음에 기술 스택의 분화라는 구조적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26년 IPO와 이 상업 배치가 동시에 진행되며 옥석이 가려지는 진정한 해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로봇 산업의 지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로봇 산업들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지배를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K 휴머노이드 로봇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괜찮고 미국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미국은 테슬라 말고 딱히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이라고 할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테슬라 말고는 조금 저는 크게 눈에 안 보인다. 근데 미국 휴머노이드도 다음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게 중국 휴머노이드만 분석해 주는 자료도 엄청 많아서 이게 또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